그 다음 시리즈로 올려드릴 게 많거든요. 내용은 많고 저는 게으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문학 문제풀이 방법론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문학은 원래 굉장히 가혹합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고요. 다 맞아야 하죠. 여러분들 뉴스 봤겠죠? 이렇게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뀜에 따라 문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문학에서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미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빨리 풀고 다 맞을 수 있어야 하죠. 변화하는 상황 속에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아마 당연한 방법론일 거고요.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푸시면 분명히 이득이 있을 겁니다. 시간 줄여야 되고요. 그 시간 줄이긴 아마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구독, 좋아요. 고전시가라고 잘못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고쳤고요. 보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보기부터 본다. 현대시를 제외하고는요, 무조건 보기부터 봅니다. 작품이 있고 그 작품에 대한 보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면 그냥 아까 읽었지 이 정도가 되지만 미리 보기를 읽게 된다면 작품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보기부터 보고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과 그 다음 대응 확인 필요사항, 얘가 중요해요. 이 참고사항은 수업에서는 그냥 힌트라고 부르고요. 얘는 미션이라고 불러요. 대략적인 참고사항은 따로 여러분들이 뭐 하실 게 없습니다. 읽으면 참고가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냥 이런 내용이고 이런 줄거리가 펼쳐진다는 거구나, 이런 시대적 배경을 다뤘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서 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대응 확인 필요사항은 일부러 찾으면서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소설은 좀 어려워요. 집중도를 유지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하는 게 소설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극복해야 되는 내용이죠. 긴 글이 너무 많아요. 국어 영역 시험지에는 긴 글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겠어요. 최대한 집중력을 짧게 끊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대응을 확인하며 읽을 겁니다. 1번 보시면 알걸요? 인물 이름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려요. 주인공이라고 써있으면 주인공의 이름이라도 찾는 거죠. 누군가 생각해요. 그게 작품 이해에 뭐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뭐 얼마나 도움을 주냐. 별로 도움 안 줍니다. 다만 구체적인 할 일을 한다 라는 점에서 집중력 유지에 굉장한 도움을 줄 거예요. 주인공 이름 쓰시고요. 조력자 쓰시고 전달자 쓰세요. 두 가지 쓰기가 가능합니다. 본문이 있으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주인공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에 주인공이라고 써있다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요, 구체적인 단어 찾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봤을걸요. 증거물을 통해 뭘 알게 된다, 혹은 특정한 계기로 인해 어떤 게 바뀌게 된다, 뭐 단서를 찾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게 된다가 보기에 써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증거물이 뭔지, 계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단서는 뭘 찾았는지를 직접 그 단어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3번 좀 막연해서 보통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직접 찾으면 됩니다.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워요. 내용 대응 확인하기. 인물이 협력하다가 혹은 뭐 어떤 상황에 대응을 했다, 위기를 겪었다, 극복했다, 혹은 협력의 반대말로 대립했다, 맞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협력하네. 진짜 위기를 겪잖아. 진짜 여기서 극복한 게 나오잖아. 내용 찾기가 더 쉽다고 했어요. 왜? 본문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대충 묶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협력이구만. 여기서 진짜 위기에 빠져버리네. 묶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충 찍 한 다음에 위기 쓰면 그만입니다. 긴 글을 읽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내용들을 암기하려고 했고요. 읽었을 때 조금이라도 모르겠는 내용은, 그런 단어들은 넘어가지 못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좀 더 샅샅이 읽어야 되는데 보통 인물이나 이런 관계에 집중하면서 읽으라고 했어. 혹은 뭐가 바뀌면 집중하라고 했는데 집중할 게 너무 많아요. 보기에서 준 내용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린 대응 확인 완료라고 하죠. 보기와의 대응 확인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대략적인 줄거리 파악은 그 과정에서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일부러 노력은 해주셔야 합니다. 작품 읽기의 목표가 이거면 안 돼요. 암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죠. 암기를 목표로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치 암기가 목표인 것처럼 읽고 있죠. 그거를 바꿔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를 좀 반발이 있을 만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읽자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읽긴 읽자. 얘가 구체적인 걸 담당한다면 얘가 대충을 담당하게 되겠죠. 전 줄거리 파악조차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해야 됩니다. 그걸 고정해놓고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글씨를 읽으면 다 튕겨나가고 집중이 아예 안 된다. 집중해야 돼요. 그건 언제나 말씀드려요. 줄거리 파악은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읽어도 된다. 줄거리만 알 수 있을 정도면 괜찮다. 그냥 이 작품을 읽고 옆 사람에게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의 작품이었어. 이러이러한 줄거리가 있었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 구체성을 누가 더해줄 거니까 보기와의 대응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구체성을 더해줄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생각해요. 누군가는 소설에는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뭐 내용일치 문제. 이 모든 방법론의 생각의 시작은 여기였어요.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걸 아니까 애초에 정확하게 거의 암기하듯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은 노력을 하면요, 그 당연한 건데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작품 읽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내용일치 문제를 봤어요. 100% 알겠는 상황도 있지만 조금 모르겠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사람은 보상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소설의 장점입니다. 돌아가는 게 편해요. 비문학은 돌아가면 함정만 보이지만 소설은 돌아가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완벽한 기억인 줄 알고 풀지만 사실은 기억의 잔상에 불과한 그 내용, 잔뜩 변형된 내용을 가지고 혹은 내가 기억하는 내용을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애초에 읽기도 오래 걸렸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만큼 결과를 얻나요? 내용일치 문제 절대 안 틀리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래버리잖아요. 정확도도 안 나온단 말이죠. 속도도 잃어버리고 정확도까지 잃어버릴 거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게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었고요. 대충 읽으세요. 읽기가 싫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빨리 끝나야 합니다. 단 꽤나 구체적으로. 그런 이후에 태도만 정확히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대충 읽어서 이득 받잖아요. 그러면 나름 감수해야 될 것들을 감수해 주셔야 하는 거죠. 내용일치 문제는 5개의 선택지를 다 돌아가서 확인하겠다라는 약속을 저랑 하시고 이걸 지키는 가운데 앞에 걸 하셔야 돼요. 내용일치 문제를 5개 돌아가서 확인을 안 할 거라면 앞에서 하는 것들이 다 뻘짓이 됩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것밖에 안 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 5개를 정말 다 돌아가서 확인하는 태도를 지킬 수 있다면 꼼수가 아니라 이득 보는 행동, 전략적인 행동이 돼버릴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보기 문제를 판단할 때는 보통 문학 판단 기준에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6번째 판단 기준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지? 궁금하다면 앞에 제일 처음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EP0이라고 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6번은 보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기가 맞죠. 근데 얘가 소설 버전으로 바뀌면요, 이 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은 후에 다시 본 그 보기, 이렇게 요거여야 합니다. 요 초록색 보기여야 돼요. 까만색 보기면 안 돼. 까만색 보기는 애초에 대응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입니다. 근데 다시 본 보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응 확인까지 완료된 그런 보기를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틀린 게 보여요. 그걸 기준 삼아서 문제 풀어야 한다 하는 걸 마지막 문제 풀기 내용으로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또 고전시가야? 이거 뭐야? 지워주시고. 소설입니다. 보기와의 대응을 확인할 때 염두에 둘 사항은 어차피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응 확인이 완료된다. 뭐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 보기에는 있는데 지문에는 없어. 보기에는 항목으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문에 없어요.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없어요. 중요합니다. 못 찾은 거 말고. 읽었더니 진짜 없더라. 그런 항목 자체가 나올 수가 없더라. 얘는 꼼수 같지만 당연합니다. 보기 문제의 답이에요. 보기 문제의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세요. 보기의 이 내용은 지문의 이 내용에 대응된다 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다. 근데 대응이 될 리가 없는데 그 보기에 있는 항목이 언급된 그 순간 지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말해버리잖아요. 답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정말 찾을 수 있다면 답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워지니까 잘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출문제 기준으로도 꽤 이런 순간이 나와서 그냥 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는 없지만 지문에는 있다. 얘는 보기급 요약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뭐 나름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그냥 열심히 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기에는 없는데 지문에 있는 게 있으면 어떡해. 너무 읽기 싫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왜? 어차피 생으로 다 읽어왔잖아요. 그 생으로 읽는 걸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보기에 대응되지 않는, 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항목의 것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보기급의 내용을 내가 만들면 되죠. 그럼 보기에서 읽은 내용과 여기서 읽어서 내가 만든 내용을 합치면 작품 전체 내용이 될 거니까. 그럼 완성이 되겠죠.
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이나 한 듯이 내용일치 문제로 물어보는 게 보통입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세 가지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보기를 기준으로 해야 이런 것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문제 보면서 실제로 한번 적용해보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반가워야 되는 문제죠? 최근 6평에 나왔던 21번 상사동기라는 작품의 보기입니다. 연계 작품이었고 많은 걸 알았어야 했다 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연계 작품이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했던 내용은 딱히 문제풀이에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손해까지 고려한다면 소설의 연계작품 공부가 과연 필요한가? 전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보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사항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고. 단, 꼭 찾아야 되는 그런 대응 확인 필요사항은 직접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 표시 안 해도 머리로 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굳이 머리를 그렇게 고생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쓰면 끝나거든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인물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름 찾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배경이 어떤 거길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이라는 거야? 찾아주셔야 하고요. 또 신분이 뭔데? 그 다음 신분이 한계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사회적 관습이 뭐길래 그래? 그 다음 또 하나 여성의 이름이 뭔지 찾으면서 읽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읽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읽었을걸요? 뭐 엄청나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왜? 내용일치 내용은 빠뜨리고 읽을 거니까. 근데 내용일치 문제 돌아가서 확인만 하면 됐는데 뭐 어려울 건 없었잖아요. 뭐야? 분명히 주인공은 뭐라고 했죠?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일 있으신가요? 슬퍼하며. 여기다 쓰는 거죠. 주인공. 그 다음 계책을 올린다고 합니다. 뭐야? 막동. 보조적 인물. 다 읽은 거예요. 이만큼을. 그 다음 이렇구나. 고전소설의 읽기 팁. 인물의 말입니다. 조상님들이 다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전소설의 인물들은요 말을 더럽게 길게 합니다. 이건 뭐 팁 정도가 되겠죠. 엄청난 방법론이라기보단 이 말은요 끝날 때 요약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고전 시가에서는 중요한 습관으로 말씀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서리법이 나오면 무조건 해석해라. 그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고전소설은 말 끝날 때 요약하는 자세를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은 뭐 기본적인 태도로 말씀드린 적 있었죠. 나의 말로 줄이되 빠트림 없이 해야 한다 라는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책이 이런 거라는 거구나. 이게 아예 보기와의 대응이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책이 있었구나. 보조적 인물은 도와준다더니 이렇게 도와줬구나.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나빛을 바꾸며 뭐야 할멈에게 후일을 입었으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또 말을 요약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하는 걸 보면서 말한다는 얘기를 보면서 사실대로 진짜 말했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거롭게 했네 이렇게. 그 다음 노파가 이 말을 듣고 하다가 그런 애가 있었죠. 바로 죽은 재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뭐예요 이거? 여성. 신분은 뭐야? 확인해야 돼요. 10이에요. 12 확인하시고 이제 사회적 관습을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확인이 하나 안 된 게 있다면 배경이 확인이 좀 안 되긴 했죠. 그러다가 뭐야 문학길도 받지 못 이러면 만나기 힘들겠네. 관습 끝. 그 다음 부인의 시샘이 사저보다 심하여 그랬다. 한식대를 맞아 말미를 얻었다. 끝이네요. 그냥 못 나온다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관습이 맞네요.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 왜 그러한가. 뭐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됐네요. 그 다음 어려워요. 다음에 여기부터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난 죽겠구나. 방법이 있었죠. 뭐야 높아 보조적 인물 되나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요약하고 끝. 소설 다 읽었네요. 연기작품 공부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됐잖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내용일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각해 보세요. 딱 맞다 아니다는 모르지만 어디에 돌아가서 보면 되겠다는 되는지 그것조차 안 된다면 줄거리 파악도 못한 채 읽은 거고요. 딱 그 수준에 맞게만 읽으시면 됩니다. 5개를 돌아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어디에 돌아가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정도만 알면 5번 돌아가면 무조건 답을 찾을 수 있죠. 생각해 보시고요. 작년 수능에 나왔던 최척전이라는 소설의 보기입니다. 좀 다른 형식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라도 있어야 돼요. 소설의 문제풀이를 하고 난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보기 부분이 깨끗하면 방법론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바로 해요.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직접 찾는 거죠.
그냥 읽으면 서사 구조가 이렇게 확인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맨 마지막에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얘까지가 1번이 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신이한 존재 찾아야 되고요. 특이한 증거 찾아야 하며 계기가 되는 소재가 뭔지 찾아야 되고 공간적 배경 언제 확장했는지 얘만 이제 내용 대응이 되는 거죠. 이해할 만할걸요? 처음에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래? 그러다가 문제 발생.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장육군불이 나타났다. 부처로다. 이 사람이다. 신이한 존재. 찾는 거죠.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아직 징표 없습니다. 그 다음 붉은 점. 이게 증거네요. 아까 증거라고 했나요? 표현이 어땠죠? 특이한 증거네요. 그 다음 쭉 보다 보니까 뭐야 갑자기 피리를 문제가 해결됐네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없네. 그 다음은요? 문제 생겼다. 해결해야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 이거 없고 이거 없었다. 공간적 배경을 확장해라. 확장하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일본인배. 근데 아직은 덜한 것 같은데? 뭐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켰다 하니까 국적 2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됐네. 명나라 배를 타고 일본인배 이러지가 상관없네. 이거 확장입니다. 그 다음 시르를 펐다. 그러다가 피리 소리가 읽으시면 알겠죠? 얘가 바로 문제 해결의 배경이 될 소재였고요. 또 아까 왜 문제가 없는 거야 하고 대충 읽었던 그 부분에서 서로 왜 피리 소리를 나눴는지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문제는 해결되고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는 구조로 끝났구나. 실제로 문제풀이에서는 문제 해결 이후에 다음 문제가 또 발생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걸로 문제를 냈는데 우린 서사 구조에 민감하면서 읽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기 문제의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끝판왕 등장입니다. 30번 무성격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대응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건 굉장히 순서대로 착착착 나올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씩 찾아야 됐어요. 이 보기에 더 민감해 했어야 실제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본문이 제시가 됐다는 거죠. 빡셌습니다. 한번 해봤나요? 넘어갑니다. 이랬어요. 속물적 욕망을 찾아야 됩니다. 정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적극적인 행동 찾을 거고요. 주저하는 거 언제인지 찾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뭐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집중한 다음에 다음 내용이 펼쳐지는 것 같긴 하지만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하는 내용이 나오면 내용 대응으로 확인을 하려고요. 그 다음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미 순서대로 과정별로 쭉 펼쳐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부터는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 5번은 기준을 몰라요, 우리가. 5번은 기준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건 뭐가 나와야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 4번과 5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민감해하면서 작품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뭐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읽고 찾아보세요. 저를 줄여드릴 테니. 해봤나요? 뭐 이랬습니다. 다 찾는 거죠, 이렇게. 아니 이거 뭐 수업 영상 보여주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 아니요? 하겠지만 제 시험지에도 이렇게 써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문제 풀다가 더 채워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찾아야죠, 무조건. 이게 아니면 이 생으로 이 소설을 어떻게 읽죠? 혹은 읽었다 쳐요. 내용을 알았다 쳐. 갑자기 보기와의 대응을 어떻게 확인하면 보기 문제를 어떻게 풀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생으로 읽어야 하죠? 얘는 또 어때요? 민감하게 요러는 겁니다. 얘였어요, 얘.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한다 하는 게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올 때 와 이건가? 근데 얘는 실전에서 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까는 미지수죠. 다만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었다. 이 내용을 뭔가 5번을 붙일랑 말랑한 상태로 문제 풀러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5번이라고 즉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만날 수도 있겠죠.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이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주변 대상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의미 파악과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는 게 같이 나타나죠. 파악한 내용의 반응은 몇 번이었죠? 3번이었네요. 3번 빠뜨렸으니까 3번이라고 한번 써줄게요. 이런 완료입니다. 이게 다 읽은 거야? 네. 이러고 나서 문제 푸는 거였고 내용일치 문제는 돌아가서 확인하면 됐으며 보기 문제는 거의 공짜로 풀리는 그런 상태로 분명히 출제가 됐거든요.
지문 읽기가 중요해요.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보기를 통해 읽어야 합니다. 그 보기를 통해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읽기만 바꾸시면 보기 문제풀이 하는 거나 하는 것들은 다 싹 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문학 문제풀이 기준에 의거하여 풀이가 진행되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겁니다. 읽기만 바꾸세요. 이렇게. 두 가지 잔소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 무조건 처음에 나온단 말이죠. 나올 때 모든 문제풀이는 똑같거든요. 쉬울 가능성을 먼저 적용해서 푸시고 풀다가 어렵네 하면 어려울 가능성으로 넘어가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제자가 제일 쉽게 내면 시점을 내요. 그 다음 서술 방식이라는 걸로 내고요. 그 다음 생으로 내요. 그냥. 이 기타 형식 일치는 특징이 이겁니다. 미리 공부하는 게 필수는 아니다. 앞에는요. 미리 공부한 게 필수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기타 형식 일치는 화법과 작문 풀듯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렵죠. 다양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미리 공부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문제풀이를 통한 공부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의 기준을 뭔지 모르겠어. 개념 공부 안 했으니까 나는 쓰레기인가? 탓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 공부해서 책임지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틀리더라도. 어렵게 나온 거예요. 다만 시점으로 나온 문제를 어렵게 풀진 말자는 거죠. 서술 방식으로 나온 문제를 더 어렵게 풀진 말자는 겁니다. 서술 방식이 뭔데? 요 세 가지 가지고 VS에서 문제 풀게 하는 것. 이거는 뭐 소설 개념 파트에서 다 설명을 해놨던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셔도 될 텐데 이거 얘랑 얘는 둘 다 공통점이 얘랑 요 녀석 따옴표가 없습니다. 얘는 따옴표가 있죠. 구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약적 서술은 지금까지 이랬다 라는 걸 서술자가 말해주면서 다음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묘사적 서술은요?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왜? 소설은 글로 써 있으니까 너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해서 추가 정보를 주는 게 묘사적 서술이죠. 느낌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그냥 구별이 되는데 안 될지도 몰라서 저는 외우라고 하죠. 느낌이 안 오면 끝까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끝내라. 묘사는 보통 4가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양묘사, 생김새죠. 두 번째, 행동묘사, 어떻게 행동했다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내면 심리묘사, 이때 얘의 마음은 이랬어 하고 묘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배경묘사, 보통 공간적 배경묘사라고 보시면 딱 맞는 내용이 됩니다. 뭐 이런 거, 요 4가지에 해당하면 묘사라고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요약적 서술이구나, 따옴표가 없을 때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세요. 1번 난도 3 어렵, 2번 묘사 2단계 얘는 어렵, 얘는요 어렵, 얘는요 가장 쉬움. 그냥 보면 어렵잖아요.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말하니까 시선에 의존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시점을 먼저 썼어야 돼요. 시점. 이것조차 어렵다고 느낀다면 아마 개념 공부에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제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택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전지적 작가 이러면 끝나죠. 이거 한 다음에 훑어보는 거예요. 시점 선택지 없나? 답은 5번 개꿀? 이러고 끝나는 게 문제풀이란 말이죠. 근데 1, 2, 3, 4에서 우선순위 없이 그냥 막 생각을 하게 되면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그런 단계를 혼자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쉽게 내면 쉽게 풀어야 한다, 어렵게 내면 쉽게 풀다가 어렵네 하는 걸 확인하고 어렵게 그때 풀어야 한다. 기준은 크게 적용했다가 점점 좁아지면서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서 진행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죠. 고전소설은 인물 관련 어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공부하세요. 그 말인즉슨 공부하면 안 힘들어진다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공부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면 하는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부족함이 사실 없을 거거든요. 이만큼 고전소설 인물 관련 어휘 정리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학 문제풀이 방법론을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만약에 질문을 받거나 하면 이거 봐라 이럴 것 같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는 뭐 알 수 없는 영상이지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에 굉장히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다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론이랑 겹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좋은 것들 위주로 취하시되 아마 제 영상에서 취할 부분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마 문학 문제풀이에서 방법적인 부족함 때문에 시간이나 정확도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리즈를 올려드릴 게 많거든요. 내용은 많고 저는 게으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게으름을 최대한 극복해서
많이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